X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코인 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을 봐. 이야, 대박이다. 도지책을 가자. 미친놈인가? 이런 데는 절대로 채굴해선 안 되는 자리야. 딱 보니 규제바람이구만. 악재 중에 악재란 말이다. 하하, 나는 대박 부자가 되었다. 이 미친놈아! 얼른 이 채굴장을 접어! 개소리 집어쳐.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이 미친 거사, 얼른 파코를 해야 돼. 이 채굴장 밑에는 도지 귀신이 살고 있다고. 마하반야 마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야, 이 멍청아, 그거 불경이고. 이 채굴장 밑에 엄청난 게 있어. 웃기지 마. 이 채굴장은 선대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란 말이다. 그 선대 조상님이 범인이야. 너 쪽박 찬다고. 이제 엄청난 규제 바람이 올 거다. 마음껏 짓거려라. 도지는 달나라로 간다. 너는 너의 조상으로 인해 깜빵으로 간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43화. 오늘도 최수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화 때 얘기했던 대로 로드 투 마포 FM 진출을 위해서 시범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날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첫날인데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일단 저한테 오늘 말 별로 시키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러모로 좀 바쁘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단체로 지금 긴장 상태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시간도 엄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이제 경직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거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링 수업부터 해서 그 기획안 이제 작업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은 이제 블로킹은 한 방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다른 별도의 이제 다른 시간 없이. 네. 아니 그래도 블로킹은 이제 라디오를 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로는 그래도 몇 년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최스님이 잘 쓰셔서 통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번 기수의 1등이에요. 오. 제일 먼저 이제 녹음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같이 오신 분도 계셨잖아요. 예, 보셨지만 이제 그분이 2등이 될 것 같은. 네. 사실상 경력 있는 신입이죠. 네, 경력 이제 중고 신입 블로킹. 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에 웹툰을 갑자기 좀 보게 됐어요. 예전에 보던 웹툰인데 외모지상주의라고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죠. 근데 한창 보다가 어느 순간 웹툰이라는 거에 이제 흥미를 좀 잃어서 안 보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한번 웹툰 이거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지? 보던 거 어떻게 되고 있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 들려가지고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빠지지 않고 보려고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워서 딱 정해진 그 회차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조절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린 씨는 어떻게? 저는 그 친구가 최근에 파티룸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파티룸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설릉역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 지인분들이 한번 다음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하에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크고 네.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뭐 닌텐도 스위치 게임도 되고 네. 컴퓨터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약간 그 게임을 할 수 있고 놀이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DC 해주냐 그랬더니 뭐 살짝 DC 해주겠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설릉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비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예전에 코로나 시국이었으면은 사실 파티룸 이거 인수 엄두도 못 낼 텐데 지금 또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한번 우리 나중에 블로킹도 그 기린 DC 된다고 하시면 한번 방문해서 또 재밌게 또 기린 씨가 또 콘솔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또 역사적인 이제 로드 투 마포 FM 첫 주제를 체스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모로 바쁜 이제 체스가 이게 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워렌 버핏과의 가상 토론 이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걸 잡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마포 FM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첫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사실 여기 마포 주민분들이 이제 들으시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어떤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물론 이제 뭐 워렌 버핏 이 그 아저씨가 3만 원이어도 안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분들과 약간 이분이 틀렸다 뭐 이렇게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주제를 토대로 해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투기적인 상품이 아니라 설계된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쨌든 그 워렌 버핏이 3만 원 줘도 안 사고 미국의 농지는 뭐 쌀이라도 나오지만은 비트코인은 도대체 뭘 생산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주요 논조라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평가, 비트코인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막 끊임없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사실 블로킹에서도 뭐 계속 뭐 사실 입이 닳도록 이 얘기를 했었던 주제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이제 리뉴얼된 블로킹을 함에 있어서 한번 좀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제 1억도 찍었고 하니까 그 한번 다시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본 주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 아까 주제 소개하실 때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데 게임 회사들은 그럼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비트코인이랑 별 이제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뭐 이제 게임은 재미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네. 비트코인은 어떤 그 화폐 가치로서의 화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데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그 금융사 있으시다 보니까 전통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버핏 선생님께서는 과연 포켓몬스터를 아실까? 그런 약간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회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이 버핏 선생님께서는 전통적인 회사들을 좀 더 높게 치시지 않을까 그런 것에 어떤 좀 한 시각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치 창출을 누가 하냐에 대한 이제 문제, 가치 창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떤 재화도 그거 자체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물이 됐건 불이 됐건 그냥 물과 불이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어떤 그런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그 가치인데 사실 물과 불은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그거 역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마시든지 뭐 물을 끓여서 뭐 불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해서 밥을 먹든지 이래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체로 가치 창출을 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되죠. 그 가만히 그냥 코딩해서 어떤 뭐 소프트웨어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쓰면 당연히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쓰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쓰지를 않는데 그 가치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가치가 없다라고 자꾸 해버리면은 이게 너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화폐 체계라는 게 결국
예전에 옛날부터 어떤 조개 껍질을 가지고 쓰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동전 같은 거를 만들고 나중에 지폐를 만들어서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요렇게 쓰자. 우리가 이제 실제 뭐 쌀을 들고 다니거나 돼지를 들고 다니는 대신에 이제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거래를 하고 뭐 판매하고 구매하고 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디지털 쪼가리 어디다 써?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거 우리 한번 거래할 때 한 번씩 써볼까? 하면 거래 수단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 2만 개를 피자에 뭐 사고 팔고 쓰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거 비트코인이 약간 가치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되게 괜찮네 하는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약간 1억 전후에 가까운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핏 선생님께서는 뭐 3만 원이라는 가치, 자기는 1억 원이라는 가치에 합의를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은 비트코인 1억 원이라는 가치에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버핏 할아버지의 이제 그 버핏 할아버지의 좀 입장을 좀 이렇게 입장이 돼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가치 그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는 인정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1억 원의 가치를 지금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기대 가치가 1억입니다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1억 원의 가치 그 값을 하냐 비트코인이 그만큼 쓰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할 말이 없긴 없어요. 뭐 그만큼 쓰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트레이딩이 그 1억 원이 되고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뭔가 뭐 우리 업계 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의는 1억 원으로 이루어졌지만 뭔가 대중적으로 합의가 1억 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가 있기도 그러니까 한 이게 것 같다. 어쨌든 이게 마포 주민분들은 이제 저희를 처음 이제 아시게 된 거니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해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18만 원일 때 여기 이제 처음 업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가 입사한 때가 이제 2015년도인데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알았을까 했을 때 아마 모르셨을 가능성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투자 상품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거는 맞지만은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왜 획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1억까지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화폐 체계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국가만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화폐라는 게 화폐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1,000원짜리가 2장 되면 안 되고 10,000원짜리가 2장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행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다 이제 시스템을 되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만은 엄청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이렇게 유통시키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생산 설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처음 아이디어는 뭐냐면 개개인이 PC만 가지고 누구나가 검증할 수 있는 화폐 체계를 만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포의 주민분들이 이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하면 회장님이 혼자서 장부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상회를 하시는 참여자분들이 이제 반상회 장부를 공동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뭐 반상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장부들이 공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뭐 저기 금고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이제 그러면은 개개인이 장부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만 BTC를 가지고 피자를 한 판을 산다는, 이런 그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게, 원래는 가치라는 게 없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는데,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이게 화폐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문제된 게 없었으니까요. 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냐. 당연히 주민분들이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대신에 느린 거죠.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체계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뭔가 자본 투자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돈 되겠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달러 무너뜨릴 수 있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제 마구마구 이제 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쓰여야 되는데 반성회든 어디든 간에 쓰여야 되는데 쓰이진 않고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 1억 간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1억 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1억까지 저는 갈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1억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쓰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채굴업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원래 1PC에서 채굴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채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마치 이제 투기 상품이 돼버리는 약간 이런 좀 슬픈 에피소드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을 잘 쓰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기존의 이제 통화들을 발행하고 찍어내고 이런 막 광물들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만들고 지폐 같은 경우는 나무 종이를 가지고 거기 위조 방지 기술 들어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유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과연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 발행과 유통이 투명하게 됐느냐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냥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알 수도 없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서 그냥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결국 근데 그거 계속 믿고 있었더니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왜 자꾸 예전에는 10,000원으로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10,000원으로 택도 없고 50,000원권이 생기고 그런 이제 의문이 계속 쌓이면서 누구나 발행과 이런 유통 과정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 거기에 이제 종이나 이런 그런 자원들,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자원들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성비 좋은 화폐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비트코인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화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업계 사람들도 이 지점을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베네수엘라 이제 화폐 자체가 가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화폐로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는데 사람들이 식당에서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화폐가 가치가 안 좋은 거는 맞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밥 먹고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재정 상황이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1억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베네수엘라 이제 나라 망한다. 비트코인 투자 잘못해서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더니 갑자기 이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화폐 체계를 바꿨느냐가 보도되는 게 아니라 이거 비트코인 떡상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대박이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투자하면은 모두 성공한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이제 과도기니까 지금 그래도 뭐 어쨌든 아예 아무도 안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쓰는 게 뭐 어쨌든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비난만 이렇게 하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비트코인이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인 거고 그 버핏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그 첫 번째 주장이 어쨌든 비트코인이 가치 창출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자면 마무리를 하자면 뭐 주식도 보면은 그 기업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딱 그것만 놓고서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가 지금 매출은 이 정도인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얘네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 가치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그 이제 회사의 가치, 주식 가치를 매긴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기대 가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기대 가치가 과연 이제 합당하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가 없다고 너무 단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으나 왜냐면 주식도 뭐 비슷한 식으로 기대 가치에 보고 투자하니까 그럼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뭐 1억 원이 뭐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합의가 됐으니 1억이 맞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가격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게 마치 이게 뭐 무슨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기술자들이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기술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개발자분들은 지금 다 대박 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아니니까 저게 솔직히 여기서 수익률 제일 높으신 분은 사실 길버리시잖아요. 수익률 제일 낮은 사람이 사실은 기린 씨의 이상한 거 많이 건드려요.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격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영어로 따지면 스토어 오브 밸류라고 하잖아요. 가치를 어쨌든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1억이 아니라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럼 10,000원이면은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블로킹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팟빵과 이제 유튜브에서는 기존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을 안 듣더라.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방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주장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마포 FM의 이 새로운 시스템이죠. 신청곡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을 한번 듣고 아니 이제 음악을 이제 왜 선정했는지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제가 이제 이 컨셉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음악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보다도 이거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신청곡을 이제 한 거고요. 엄정화의 몰라로. 그러니까 아몰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선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엄정화의 몰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포 FM 블로킹 343화를 듣고 계십니다. 자, 뭐 아니, 준비했어요 이거? 아니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자, 아무튼 그 결론, 그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어떤 그 체스님의 결론을 우리가 체스님의 신청곡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죠. 몰라. 그러니까 묻지 마라. 네. 아니, 저희는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대답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체스님이 그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물어본다면 몰라고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장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 체스님이 또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으로만 존재할 것인가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 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비트코인이 다 어비트만 갖고 있고 네, 아무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도 쓸 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이건 사실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 다시 아시다시피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머스크가 그 자신의 그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SDV라고 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된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이제 보통 뭐 자동차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 뭐 바퀴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있고 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 하드웨어를 운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 뭐 이제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차들도 이제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원래 자동차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존재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들을 거기다 조립식으로 맞추는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된 자동차 이런 식의 개념들이 이제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비트코인도 이제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래 화폐라는 게 예전에 이제 뭐 조개 껍질이었고 중간에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었고 금, 은을 지나서는 이제 종이였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실물 자체가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이제 커런시 뭐 또는 뭐 밸류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하드웨어가 존재했으면 조개 껍질이 존재했으면은 자동차가 존재하면은 일단 자동차 만들 때 뭐 수량도 계속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량이 틀리는지 안 맞는지 재고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하기도 되게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vehicle, 디파인드 땡땡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 뭐 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TV 전부 다 이제 뭐 스마트 땡땡땡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화폐나 이런 가치들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 자체를 그냥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겠다. 코드 자체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시대가 사실 오게 됐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물론 이제 여기 빗불리 형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비트코인 1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소수점 8번째짜리를 이제 사토시라고 하는데 1억이 가고 나서 그 1사토시가 1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어쨌든 계산하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1억이 되고 나서 어쨌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마포 뭐 반상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장부를 쓰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수수료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제 쓰려고 그러면은
한 돈 1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 뭐 0. 뭐 이렇게 000 뭐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제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점 자리를 만들었는데 1억을 가다 보니까 이건 소액 송금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무역 대금 정도를 정산할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편리하다. 왜 그러냐면 무역 대금 정산하려고 그러면은 막 돈을 막 그 은행에서 은행대로 막 그 복잡한 연결 라인을 거쳐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 보내려고 하더라도 뭐 빠르면은 뭐 30분이고 오래 걸리면은 뭐 몇 시간 걸려서 뭐 환치기를 이제 이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비트코인으로 100억 원대 무역 대금을 이용하게 되면 똑같이 뭐 한 10만 원 내면은 그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거액의 자금을 옮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거액의 자금을 범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통점이 결국에는 화폐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뭐 크립토 커런시로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은 적어도 화폐로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암호화폐는 뭐 어떤 다른 쓰임을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은 그런 화폐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나온 거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는 게 맞고 거기에서 이제 체스님은 이제 무역과 같은 이제 그 거액 송금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겠다 이신 거고 기인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실히 개발 이제 쪽에 개발자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제 얹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화폐를 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소프트웨어 자체로도 이제 화폐가 이제 이 오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처럼 어디 보관되어 있기만 하면은 사실은 약간 투자나 투기 상품 또는 그냥 자산 보관의 가치로만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들과 연동하기도 사실은 하드웨어 그 물리적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서 사실 훨씬 편하고 네네. 요즘 디지털 세상이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존재할 때 사실 훨씬 편한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어떤 유틸성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 상품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틸성이 훨씬 높은 어떤 상품으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거의 답정너 같은 뭐 사실 화폐니까 화폐로 써라 좀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사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백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어서 그 두 번째 신청곡을 들어야 하는데 이번 신청곡은 또 기린 씨가 그 가져오신 거예요. 네. 아, 저는 먼지가 되어라는 곡을 선정을 했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먼지들. 저의 마음보다는 오늘 좀 그 주인공이 버핏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버핏 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네. 이제 좀 그 감안해서 이제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먼지가 되어 듣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
곁으로 바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이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장 모르는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네, 로드 투 마포 FM RTM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로드 투 마포 FM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이제 그 보디빌딩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 선수들이 보디빌딩 대회 중에 가장 이제 보디빌딩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게 올림피아예요. 올림피아. 미스터 올림피아, 미스터 코리아 하듯이 미스터 올림피아인데 선수들이 이제 올림피아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 하면서 로드 투 올림피아 이런 컨텐츠를 되게 많이 찍어요. 아. 로드 투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도 그 마포 FM으로 그 향하는 길이니까 지금이 로드 투 마포 FM으로. 일종의 특집이죠 지금. 네, 그래서 혼자 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마지막 이야기는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뭘 어떤 거에서 이야기해봐야지 바빠 죽겠네. 농담이고. 네. 체스님이 지금 항상 가장 말씀이 많으셨는데 지금 정신 없어요. 막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이 그 콘솔 조작하시느라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주제는 사실 제가 할 말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반도 못했어요. 네네. 일단 이게 나가긴 나가서 그거 면에서 성공적이었는데 나는 망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사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들 그 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이런 거죠. 가격적인 밝음과 그렇죠. 실제로 네. 활용성의 밝음인데 베네수엘라 국민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밝음이 맞아요. 있잖아. 이게 온통 전 세계가 이 투기판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아니 근데 베네수엘라 국민들께서는 익절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더 보유하시길 원하실까요? 약간 그거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신조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푸어 뭐 이렇게 하듯이 비트푸어. 그래서 어쨌든 그 베네수엘라 이제 화폐에 이 비트코인이 포함돼 베네수엘라 맞나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다 갖고는 있는데 쓰질 않는 거지. 근데 이걸로 먹을 걸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요만큼씩 막 아껴서 쓰다 보니까 이제 배는 고프고 비트코인은 많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 비트코인의 미래 이제 하니까 사실 저희도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 업계에 들어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그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도 상당히 달라요. 저도 사실은 체스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게 맞긴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하면 지금이 상당히 먼 미래이긴 하거든요. 옛날 대비해서는 1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하루하루 알 수 없고 또 1년 1년 알 수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 섣불리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제 사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먼지가 되는 것보다는 네. 지금같이 어쨌건 가격이 높으니까 주목도가 많이 생기고 또 어쨌건 주목도가 많이 생기고 돈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볼까 하는 관점에서는 어쨌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고 어쨌건 AI 못지않게 요즘 뭐 AI 뭐 워낙 핫하긴 하지만 AI 못지않게 워낙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토시 선생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발명을 하신 건 맞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맞아요. 이게 다들 이제 비트코인 막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그 머스크 형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 개인이나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막 한다 만다 했다가 결국에는 안 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나 둘씩 출시를 한다면 그 테슬라도 원래 하려다가 이제 백지화됐던 그 테슬라의 비트코인 탑재하는 그 기능들 그런 거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시도가 막 일어난다면 충분히 비트코인도 이제 조금씩은 쓰이지 않을까 막 이런 거죠. 전기차 충전소에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거고 테슬라 차량 안에 비트코인 지갑이 탑재돼 있어가지고 그냥 주유할 때 불필요하게 내려가지고 결제하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꽂아두면은 충전되는 만큼 비트코인으로 계산해서 빠져나가게끔 딱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건 이제 방송용 멘트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네. 어쨌든 업계에 돈은 몰린다. 근데 비트코인이 건당 10만 원 나가는데 아니 주유할 때마다 10만 원씩 수수료를 내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렇게 형님으로서 존재하고 이제 그렇게 결제에 쓰일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는 다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어쨌건 이게 비트코인이 최근 나온 다른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막 엄청나게 응용할 여지가 많진 않아요. 물론 비트코인 자체도 워낙 이미 응용할 여지가 많지만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다른 코인들보다 혁신적으로 달려가는 거는 규제를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항상 뚫어주거든요. 무슨 비트코인 선물 ETF, 현물 ETF,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앞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탕탕탕 뚫어주면은 다른 더 응용 유틸성이 많은 그런 코인들, 토큰들,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더 유용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으로서 자산의 큰형님으로서 역할도 당연히 하지만 규제를 맨 앞에서 선두에서 빵빵빵 몸빵도 다 해주고 그런 이제 배리어로서 역할도 너무 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 잘 되고 이제 이런 실생활들의 기본적인 받아들여지는 규제도 열리고 하는 것들이 돼야 다른 이제 따라가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더 따라가기도 훨씬 좋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나온 지도 오래됐고 가장 클래식하고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다른 다른 이상한 리플 같은 코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몇백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벌써 몇십 배, 몇백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전에도 비트코인 되게 비싼데 그럼 더 다른 거 잡코인 싼 거 살까? 그 잡코인들은 여전히 그 가격이고 비트코인은 몇백 배 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더 잘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좋은데 이제 잡코인 막 이러시다가 리플만 이상한 리플이라고 하시는 괜찮으신가요? 지금 마포 분들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셋이서 지금 어색한 게 뭐냐면은 이걸 첫방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 라인을 이미 갖고 있어 하다 보니 그게 조금 어렵네요. 원래 왜냐면은 마포 FM
이 청취자분들 중에는 비트코인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원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이 밸런스 잡기가. 근데 또 이제 또 나아질 거잖아요. 다음 주에도 드러블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진짜 첫방 시작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모르시는 분이 많았겠지만 요새는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지금 이 마포 FM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네.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남녀노소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저기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좀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으신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그 사건 사고 겪으신 분들 중에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상한 리플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기린 씨의 의견 잘 알겠고요. 네. 뭐 비트코인의 미래는 사실 이제 저희 셋 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시고 뭐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 해볼까요? 오랜 버핏이고 나 말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쨌든 뭐 무사히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녹음을 몇 번을 처음에 오프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그 한 회차를 그래도 이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유행했던 말인데 때가 쏙 비트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조금 뭔가 투기나 그런 안 좋은 쪽에 쓰이는 그런 때들, 이 비트코인에 껴있던 그런 묵은 때들이 좀 많이 좀 쏙 빠져서 조금 더 비트코인이 더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클래식 앤 모던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클래식하고 모던하다 이 단어가 두 개가 상당히 매칭되기 어려운 단어인데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나왔음에도 가장 혁신적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네. 코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그 주목을 하고 있어야 이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이나 코인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걸 예측할 수 있고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뭐 다른 작은 잡코인들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항상 이제 주목하는 것이 이 전체 업계나 이 코인들의 시장 상황을 돌아가는데 보기에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뭐 이게 처음 딱 이런 갖춰진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겨터파크가 터졌어요. 지금 여기 두 분 표정 안 보이시죠? 지금 다 지금 썩 쏟아요. 지금 여기 공기도 되게 쾌적하고 되게 이제 뭐 온도도 적당하니 괜찮은데 겨터파크가 아까 녹음 전부터 터져가지고 지금 팔을 벌리고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재미일 수도 있고 네. 저도 오늘 처음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긴 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체스님 길버님에 비해서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안심을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동안 그래도 이제 이런 녹음 편집이나 이런 걸 다 도맡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있으셔도 될 때가 온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방송이 몇 번 더 있으니까 그때 계속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마포 FM에 딱 송출이 될 때는 깔끔하게 네. 제 생각에는 몇 번 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많아야 두 번. 네. 그래서 이번 하고 다음 주에 드롭을 하고 이제 미비사항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왜냐면 기획안은 이제 통과가 된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 편성 지금 개편 때를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관건은 이제 그러면 그 1, 2회 남은 시험 방송 동안 체스님이 얼만큼은 손에 익느냐, 콘솔이 손에 익느냐와 길벗이 얼마만큼 이제 겨드랑이 뽀송뽀송하게 녹음할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청곡을 들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신청곡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우리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줄 논평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신청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신청곡. 아니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이 신청곡을 네.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뭐 하여튼 바람이에요? 어떤 거예요?
바람이죠, 사실. 뭐 바람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둘 다죠. 사실 뭐 기대를 그만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제가 한 얘기가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딱 뭐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바라고 있는 거겠죠. 딱 보니 규제 바람이구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노래는 안 알려주신 것 같은데. 노래는 그냥 오케이. 자연스럽게 네, 딱 하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